제가 좋은 상품 가끔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상품도 이만기 씨가 선전하는 거 많이 보셨죠? 소팔 매터 프리미엄인데 하루 한 알로 남자의 활력을 지킨다는 건데요. 이봉규 TV 특별 할인합니다. 전화하시고요. 뭐 자세한 건 여기 뭐 소팔 매터 좋은 건 다 아시죠? 애국 기업입니다. 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서정욱 변호사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이봉규 TV에 고정으로 나와서 방송도 아주 박력 있고 아주 포인트 딱딱 아주 또 정리가 또 기가 막히죠. 아주 차고 똑똑하고 애국심이 철철 넘치는 변호사인데 글도 잘 씁니다. 오늘 글도 의미가 있는데요. 김명수에 대해서 단죄를 하는데 뭐 김명수의 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서정욱 변호사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딱 했습니다. 제목이요. 사법 최악의 흑역사 김명수 단죄해야.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방송도 명쾌하지만 글도 명쾌합니다. 인사농단, 재판농단, 개인비리 등으로 역대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비판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법과 양심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수장의 연쇄 거짓말에 대해 검찰이 수사의 칼끝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020년 제출한 사표 수리와 관련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이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출석을 거부했고 앞으로도 소환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 법치를 철저히 무시하고 조롱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방문 조사 후 검찰이 추가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등 여러 관계자들을 조사했는데 이 진술들 중에 김 부장판사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받아야 하지 않는가. 자신은 검찰 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거짓 진술을 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들의 출석과 진실한 증언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김 부장판사가 국회 답변 자료의 최종 결재권자인 만큼 추후 김 대법원장과 공범으로 의율해서라도 반드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 위 혐의를 떠나 김명수 사법부 6년은 우리 헌정사상 최악의 흑역사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 특정 성향 판사들을 요직에 임명한 인사농단은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마저 정치에 오염시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로 사회 정의의 기준을 세워야 할 사법부는 소수 정치 판사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다. 이러니 불법 파업에 가담한 노동조합원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사실상 노란봉투법 취지의 판결 같은 상식을 짓밟는 황당한 판결이 쏟아지는 것이 아닌가. 전례 없는 재판 지연으로 국민 일상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2013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재판 기간이 10% 지연되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는 약 2% 감소한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5년간 1심 판결조차 안 나온 소송이 민사는 3배, 형사는 2배로 폭증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 재판은 전례 없이 지연되어 조국 전 장관 1심 판결은 3년 2개월, 윤미향 의원 1심 판결은 2년 5개월 걸렸고 울산 선거 개입 사건도 3년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는 결국 김명수 사법부가 문재인 정권의 각종 불법과 비리를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김 대법원장 개인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 재판 인사농단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땅콩 회항 사건 후 사내 변호사인 며느리를 포함해 한진 법무팀을 공관에 초청해 만찬을 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은 반드시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들 부부가 로또 청약에 당첨된 후 공관에 들어가 1년 3개월 동안 거주하고 공관 리모델링에 16억 7천만 원 세금을 쏟아부어 손자들을 위한 놀이터까지 만든 의혹도 마찬가지다. 이 길만이 판결의 권위와 법의 지배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위기 상황을 수습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근간으로서 사법부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 전에 김 대법원장 스스로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통렬히 반성하고 떳떳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함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김 대법원장은 권력 앞에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헌정사의 치욕이라는 역대 변협 회장들의 비판을 무겁게 되새겨야 한다. 이렇게 서정욱 변호사가 김명수에 대해서 일갈했는데요.
김명수. 진짜 징글징글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판이 된 데에는 김명수가 1등 공신입니다. 3명 꼽으라면 김명수, 문재인, 이재명 요 3명 꼽죠. 5명 꼽으라면 뭐 이해찬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리저리 막 들어가고 그러지만 3명에는 김명수 반드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요, 삼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근간이잖아요. 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어 버렸어요. 삼권, 행정, 입법, 사법의 분리, 삼권이 분리돼야 민주주의가 서로 견제와 균형으로 발전한다. 이런 게 기본인데, 이 사법부 수장이란 자가 자기가 등판할 때부터 행정부의 시녀가 됐으니까. 왜냐하면 대법원장 값이 안 되는 사람을, 그 왜 대법원장 하면은요, 이 계통이 있잖아요. 뭐 트리플 A에서 마이너리그로 갔다가 메이저리그로 가고, 메이저리그에서 거기서 두각받고, 이게 코스가 있잖아요. 회사도 어떤 코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사법부도 대법원장 되는 코스가 있어요. 춘천 법원장 하다가 대법원장 가는 코스는 처음입니다. 대법관도 안 거치고 주요 요소 안 거치고 춘천 법원장 하다가 대법원장 막 보러 갔어요. 이러니까 실력이 없는 자가 대법원장으로 갔는데 누가 꽂았어요? 문재인이 꽂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장이 사법부 수장이 견제가 아니라 부하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꽂았으니까. 문재인 때문에 출세했으니까 문재인한테 그냥 달랑대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정치적인 사건 같은 거, 뭉개거나 아니면 반대의 판결 내고, 이재명 살려주기 하고, 권순일이 짝짝꿍하고, 그거 말고도 뭐 가진 개인 비리 떠나서요. 김명수의 개인 비리 말고 이 사법부를 농단한 거, 삼권 분립을 훼손한 죄만도 이건 뭐 헌법에 따라서 엄중히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만 해도 뭐 국정농단에 사법농단에 인사비리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거부터 처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비리 얼마나 뭐 딱 나왔잖아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거 거짓말한 녹취 나왔잖아요. 뭐 사법부 수장이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쭉 정리했잖아요. 서정욱 변호사가.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게 이렇게 재판을 뭉개면 사법부 신뢰도가 2%씩 떨어지는구나. 그건 몰랐네. 그런 연구가 나왔는데 이를 얼마나 뭉갰어요. 법에 딱 지정해 있는 거. 선거법은 6개월 내에 판결하도록 해야 한다. 법에 딱 지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뭡니까? 대법원에서 그냥 뭉개고 또 뭉개고 100몇 개의 선거 무효 소송이 들어왔는데 뭉개다가 그냥 3년 다 돼가지고서 뭉개다가 그냥 억지로 판결한다는 게 그냥 엉터리 판결하고 한 몇 개 판결하고 도망가고, 오죽하면 법정에서 도망을 가요. 대법관이 도망을 갔어요. 그렇게 했는데 수장이 김명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3명 제가 얘기했잖아요. 행정부를 망친 문재인, 입법부를 망친 이재명, 사법부를 망친 김명수. 이 3명은요, 세게 다뤄야 돼요. 그래야 상권 분립이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합니다. 민주주의의 회복은요, 상권 분립의 회복, 선거의 회복이에요. 부정선거 수사해야 되고요. 이 김명수, 이재명, 문재인 3권의 각 수장들이 망가뜨려 놓은 거 일단 사법 처리하고 이 3명 깜빵으로 보내고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더 죄가 중하냐? 이거 따지기 어려워요. 문재인의 죄가 중하냐? 이재명의 죄가 중하냐? 이거 가지고도 막 내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서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재명이 더 나쁘다. 문재인이 더 나쁜 놈이다. 뭐 이재명이 더 먼저 깜빵 갈 것이다. 아니야, 문재인 먼저 깜빵 쳐넣어야 돼. 이렇게 술 먹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거 내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김명수, 거기에 절대 지지 않죠. 문재인이 더 나쁠까요? 김명수가 더 나쁠까요? 이거 우열 가리기 힘듭니다. 김명수는요, 이게 원흉이에요. 사법부를 이렇게 틀어지고 그냥 편파 판정하고 뭉개고 그 다음에 인사농단하고 사법농단한 거, 이것 때문에 법치가 흔들리니까 이재명이 저렇게 떼쓰는 거예요. 만약에 법치가 안 흔들렸어 봐. 이재명이 무슨 깡다구로 저렇게 때를 쓸 겁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안 그래. 무슨 사실 같은 게 드러나고 압수수색 들어가서 나오고 기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깨갱하고 물러나든지 이래 기소가 됐으니까. 근데도 계속 버티잖아요. 누구 믿고? 김명수 믿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자기 살려줬거든. 권순일이가. 사법부가 자기 살려줬거든요. 정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살려줬으니까 사법부는 자기가 이렇게 흔들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건순일이 매수를 했건 어떻게든 흔들어놔서 자기가 성공했잖아요. 김명수 자기 편이네. 그러니까 이 김명수가 이재명에 저렇게 버티게 해준 거, 문재인이 양산에서 저렇게 큰 소리 치게 한 거, 아직 김명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임기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죄가 더 큰지 몰라요. 이 김명수 단죄해야 됩니다. 그냥 단죄가 아니라 아주 세게 단죄해야 되고요. 개망신을 줘야 돼요. 개망신. 예? 수갑 차고 카메라 포토샵 앞에 세우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 최소한 5년 이상 감옥에서 넣는 모습, 수의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 수의 입고 재판 오는 모습, 국민들 앞에 아주 말도 안 나오는 흥분되어서 다 노출시켜야 됩니다. 단죄하면서 망신 주고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아니, 사법부가 최고의 보루라고 그러잖아요. 정치꾼들이 아무리 이제 난동 부리고 이러면은 법 처벌 받을까봐 나중에 무서워서, 그리고 법의 처벌로 감옥 보내고 이러는 거야. 근데 법의 처벌 단계에서 이게 네 편 내 편 가르고, 내 편이면 유리하게, 네 편이면 불리하게 작용하면 그러면 정치도 썩고 다른 게 다 썩어지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가 썩어버리니까. 근데 거기 수장이 누구예요? 김명수인데, 김명수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김명수 자체가 썩었어. 지가 개인 비리 저지르고, 지가 거짓말을 한 게 들통이나고, 지가 인사농단을 하고, 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김명수 꼭 단죄해야 됩니다. 저 인상도 보시죠. 지금은요, 인상만 봐도 가증스러워요. 눈동자만 봐도 가증스러워요. 징글징글한 사람입니다. 꼭 단죄하고 플러스 망신까지 줘야 합니다. 이거 차고 수의 입고 온 국민한테 걸어서 재판장에 들어가는 모습, 수의 입고 이거 차고 들어가는 모습 꼭 봐야 됩니다. 포토라인에 쓰는 모습. 그냥 농단했어요? 안 돼. 징글징글한 놈들.